서울시에서 뭐 경계경보 재난 문자도 나오고 거리 곳곳에서 굉장히 요란스러운 방송이 나와서 한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오발령이라는 정정 문자까지 왔는데요. 그 뒤에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행안부와 서울시 사이에 책임 공방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서울시의 문자 오발령 소동, 6시 32분 서울 지역 경계경보가 발령됐고 41분에는 대피할 준비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우선 대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이 경계경보와 관련된 굉장히 위급한 방송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7시 3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상황임을 알려드린다라는 행안부의 오발령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무관하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일단 엄영시 실장님, 서울시 주민들에게 경계 경보를 발령한 사안은 군사적으로 아닌 것이죠? 네, 북한이 쓴 로켓이 일단 날아가는 궤적이 서울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에게 저렇게 경계 경보 실상하게 준하는 경보를 내린 것은 좀 적절치 못했지만요. 어쨌건 저런 것들이 사전에 이제 훈련되거나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늘 머리에 이고 사는 형편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계되는 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 네. 지금 서울시랑 행안부 사이에 일종의 왜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는지를 해명하는 걸 두고 약간 기싸움 같은 것도 좀 보이는데 행안부에서는 우리는 서울시에게 경계 공보를 발령하라고 한 적이 없다. 서울시가 임의대로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행안부가 백령도 주민들에게 경계 경보를 발령했고 다른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다라 해서 우리는 일단 발동을 하고 나중에 안에서 이건 철회한 것뿐이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앞서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발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좀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해야 했던 건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됐고 아침에 저희들 다 놀랬죠. 예. 다 놀랬는데 저 첫 문자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이래가지고 이게 동시에 울리니까 막 사이렌이 울리듯이 아주 요란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저기에 근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해서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은 사람들이 덜 불안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 부분은 바로 KBS를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방송이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 이 KBS가 그 사태 대응이 늦었다면 심각한 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KBS는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있어서 그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가스 폭발 사고라든가 또는 무슨 다른 서울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다리가 붕괴했다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일단 낙하 지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했으면 조금 이 경계 경도 같은 거 이 긴장감이 좀 줄었을 텐데 저게 막연해가지고 오히려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건 정확하게 했어야 됐다 생각하고 또 하나 과연 우리가 지금 저런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자기들의 탄착 지점, 예상 지점과 다른 곳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뭐 필리핀까지 날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 해상과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볼 때 알 수 없는 일이죠. 수도권에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히 했어야 됐고요. 또 하나 다소 그래도 진일보한 것은 2007년인가 6년인가에는 이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발사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본은 아침부터 저 회의를 하고 일본의 NHK는 뭐 전 세계로 일본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타전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아침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아마 당시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 긴장을 피하고 또 서울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심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여러 계산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판이었죠. 오판이었는데
어쨌거나 국가 안보 상황이 심각하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곳 하는 행평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경계 경보도 정확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용진 의원님, 사실은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 주민들에게 이렇게 요란스럽게 경계 공부를 할 사안은 아니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일단은 발동을 시킨 거군요. 아니 제 이제 걱정은 뭐냐면 원래 재난에 대한 것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잉 대응해라. 저는 뭐 아마 돌직구 쇼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재난, 아까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자연 재난이라든지 혹은 우리 도시 전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재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고되어 왔었고 준비되어 왔었어야 될 미사일 발사와 혹은 뭐 이런 위성 발사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그러면 이건 좀 대응이 달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계속 발동을 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양측의 소년 되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이거 또 보냈어? 그리고 그냥 익숙해지고 마는 겁니다. 코로나 대응 때요. 코로나 관련해서 뭐 환자 발생 위급사항 이런 것들 계속해서 행안부에서 발동하고 서울시가 또 각급 지자체가 그 내용을 속보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속보가 내 핸드폰에 뜨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라고 하는 건 사전에서 협의되고 논의되고 또 절차가 확인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도 여기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왕좌왕 대응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이것이 양치기 소년 사태로 이어져서 진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예고 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우를 낳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도 또 관계 당국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재검토하시고 관계 당국 간에 좀 협력 구조를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일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책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또 김영주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것은 오발령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과잉 발령이죠. 과잉 발령. 보면은 사실은 왜냐하면 발령의 주체는 지자체도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판단해서 물론 궤적이 서쪽으로 가더라도 서울시가 경계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측면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에 행안부가 오발령이라는 단어 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히려 더 생각해야 될 건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궤적으로 보면 지금 서해안, 인천, 충남, 전남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야말로 어떤 그 경계 경보가 정말 그 지역은 내려졌는지 오히려 내려져야 될 지역은 안 내려지고 그와 연관없는 서울이 내려졌거나 혹은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왜 이 경계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더 불안하게. 그리고 더 문제는 행안부와 서울시가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서로에서 협조를 했는데 행안부 말 들어보면 아니 정정해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가 답도 없더라. 만약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는 뭡니까? 우주 발사체가 ICBM과 기술적으로 똑같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주 발사체지만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핵탄두가 달려있는 무기였다면 전쟁 상태라면 과연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심지어 같은 당에 소속돼 있음에도 손발이 안 맞고 그러면 국민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참에라도 아까 말한 대로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도록 발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정확하게 왜 이 일이 일어난지를 말할 필요도 있고 또 책임 회피를 하기보다는 서로 합의 구조를 잘 짜는 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인구가 50% 가까이 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걸 체계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해서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발사체의 초기 궤적은 우리 백령도의 먼 바다를 지나서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가는 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의 이 발사는 비정상 발사로 실패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단 발사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2단 발사에서 2단 발사체의 추진력을 상실하고 바다로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현재는 조심스럽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은 발사 실패다 성공이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북한 스스로도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지금 면밀하게 분석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사이에 경계 경보를 발령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상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엄효식 실장님, 합참전 공보실장 님 하셨잖아요. 네네. 북한의 어떤 반복된 패턴상 북한이 이 재발사를 하려면 북한이 왜 이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고 규명을 좀 과정을 거칠 것 같고 재발사할 때까지 조금 정도의 어느 일정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이번에 그 발사한 우주 발사체를 자체적으로 실패했다라고 그들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뭔가 만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회를 하죠. 우리가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하고 난 뒤 일주일 만에 자기들이 발사를 시도했다는 것은 뭔가 누리호 발사의 어떤 성공 분위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자기들이 모든 그 주목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실패한 거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의 기술력이 약간의 망신을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또 다른 그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도발을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모든 감시 정찰망과 모든 북한의 동향을 모든 수단으로 탐지하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되겠고요. 그런 대비와 병행해서 오늘 아침에 문자 오발령 소동처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아침만 하더라도 북한이 그 로켓을 발사했다는 것이 이미 다 TV 뉴스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휴대폰으로는 경계경보라는 막연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심리적 대비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조금 전 북한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이름으로 성명, 일종의 성명이 나왔어요. 만리경 1호라고 이름을 붙였군요.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 발사했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만리경의 천리마, 그러니까 천리를 갈 수 있는 말에 빗대서 로켓, 다시 말해서 ICBM 발사체를 천리마라고 지은 것 같고 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안경이라는 뜻에서 이 인공위성을 만리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조금 전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천리마 1형이 그러니까 이 로켓을 말하죠.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의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며 서해에 추락했다. 그러니까 2단 발사 분리가 실패했다. 추진력을 발동기라고 표현했지만 엔진입니다. 엔진의 추진력이 상실돼서 추락했다라고 북한 스스로도 발사 실패를 굉장히 빠르게 이례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네. 북한이 실패하고도 실패했다라고 자인하지 않는데 네네. 이번 경우는 워낙 명백한 실패였고 또 우리가 한미 양국이 그걸 실시간으로 사실은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패라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자인을 했군요. 네네. 그 상당히 그 자신들의 그 우주과학 기술원인 가는 그곳을 통해서 이게 무슨 정상적인 무슨 예. 우주 발사체 발사인 듯이 지금 국제사회에 좀 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실패한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으니까 네. 실패한 것을 밝힘으로써 또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기들이 발표한 예상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 쌓기 같은 것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북한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국제사회가 중국까지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라고 밝힌 이상 이런 도발을 재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게 어떤 수준의 대응을 할까요?
일단 이번 우리가 이 사태에서 보았듯이 일본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 하나는 이런 보통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또 우리 방송이 예. 국제사회의 뉴스를 제1부로 날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아주 엄밀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뉴스로 이렇게 자꾸 접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어쨌거나 이번에 느낀 것은 일본이 안보 위성 자산으로서 자기들이 굉장히 엄밀하게 보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도 한미 안보 정찰 자산을 통해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우주 발사체건 또는 ICBM이건 군사위성이건 굉장히 우리 그 안보 자산으로 정찰 자산으로 언제든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예. 것 그리고 그 궤적까지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의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일본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본 지역에 낙하할 경우에는 요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지만이 이런 그 도발을 사전에 막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단호하게 그 준비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이런 시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억제 효과가 있겠죠. 예. 자, 어쨌든 백령도 일대에 내려졌던 이 경계 경보 상황은 모두 다 해제가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북한의 기습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차분하게 짚어봤습니다.